안녕하세요. 스톱팜 파헤치기 건수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스톱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저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2013년도부터 전동호떡이라는 호떡집 운영했었습니다. 나름 잘 나가는 호떡집이었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접은 가장 큰 이유는, 저 혼자, 그리고 가족, 와이프랑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 이거 계속하다가 죽겠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또 가족들한테도 신경질도 많이 내고 그래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인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 내가 접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좀 다른 업을 해 보자.' 인제 혹자는 그래 잘 되면은 사람 써서 하지 왜 혼자 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도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람을 뽑아도 뽑으면 그만두고 뽑으면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아 뽑아서는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호떡집을 아이가 태어나면서 접게 되었고 그다음 사업을 했던 게 핸드폰 케이스 사업이었습니다. 2018 년도면은 제가 갤럭시 S8이 나왔던 그때인데요. 제가 뭐 역세권 그런 데 가 보면은 핸드폰 케이스 매장이 한 3-4 개씩은 항상 있는 거예요. 사람도 어느 정도 있고요. '프랜차이즈도 아닌데 핸드폰 케이스가 왜 이렇게 되지?'라고 인제 좀 의문을 갖게 되었죠. '이 높은 임대료를 낼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구나.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폰 케이스가 마진도 좋고 단가도 어느 정도 나왔던 그런 사업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아 폰케이스 사업을 해 봐야겠다.'라 생각했는데 제가 뭐 처음이다 보니깐 이제 지식이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프랜차이즈로 좀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폰케이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요. 물론 그 매장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와이프가 인제 육아를 하면서 좀 집에 있는 게 너무 좀 심심해하다. "공방을 한번 해 봐라." 왜냐하면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인제 미대 졸업하고 미술교육학 석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캔들이랑 폰 케이스 만드는 그런 공방을 해 보라." 이렇게 제가 인제 좀 컨설팅을 해 줬죠. 그래서 2019 년도에 아쿠아 캔들이랑 데코된 폰 케이스 매장을 한옥마을에다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뭐 그럭저럭 됐어요. 뭐 어차피 공방이라는 거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자기 인건비 벌이예요. 뭐 잘 되면 또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게 또 사람이 돈이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만 벌어간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제 잘 나가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원데이 클래스에서 뭐 하루에 막 30-40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은 더 많이 벌을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냥 체험 공방이죠. 그 정도에서 뭐 그 정도로 충분히 만족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2020 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발생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전주 한옥마을도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안 왔어요. 근데 매장에는 이미 뭐 쌓여둔 뭐 재료들 재고들이 있겠죠. 체험을 해야 되니깐요. 근데 인제 그게 너무 인제 사람이 안 오다 보니까 새로 나오는 뭐 디자인 같은 경우도 받아야 되고 막 그러는데 안 빠지니깐 '아 이거 한번 그럼 만들어서 팔아 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와이프가 손재주가 있으니깐 직접 이렇게 폰케이스도 만들어 보고 뭐 키링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토어팜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진도 찍을 줄 몰라 가지고 사진 찍을 줄 아는 그런 직원도 뽑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막상 만든 안제품을 뭐 아이디어스나 스토팜에 올려서 판매를 해 보면 생각보다 판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너무 많고 그 안에서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팔리긴 팔리는데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판매량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아 스톱하면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재료들을 한번 팔아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죠. 공방 재료는 그때까지는 동대문 종합시장에 제가 직접 가서 물건을 띄워와서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 물건들을 '그러면 한번 인터넷에 판매를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2020 년도는 그렇게 스톱팜이 막 열풍이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루고 있는 뭐 데코덴 관련 키워드들은 스톱팜을 하는 업체도 있긴 했지만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발생됩니다. 바로 동대문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원래 도매하시는 분들은 소매, 인터넷 판매는 안 하세요. 왜냐면은 클레임부터 시작해서 택배도 뭐 1,000원짜리도 포장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안 하시는데 그분들도 할 일이 없으니까 도매하시는 분들이 소매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한테 제가 동대문에서 A라는 제품을 1,000원에 받아다가 2,000원에 파는데 동대문에서는 그거를 뭐 1,200원, 1,3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200원, 300원 밖에 인제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뭐 거기에 택배 무료 배송에 인건비 포함하면은 그냥 적자죠. 그래서 '아 이러다가는 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인제 과감하게 물건을 중국에서 직접 사입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입을 할까 말까도 좀 고민이 많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원래 폰 케이스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폰 케이스를 1,000만 원 정도 사입한 적이 있어요. 이제 받아다가 우리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번 좀 팔아 보려고 좀 이쁜 디자인들을 사입했는데 정말 온 게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거지 같은 거예요. 팔아 봤자 아니 팔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걸 정말 진짜 종량제 봉투 사다가 몇 개 사다가 다 버렸어요. 물건을 직접 안 보고 중고에 사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실제로 뭐 알리나 뭐 타이바에 들어가서 사진만 보고 물건 사면은 정말 뭐 마감 같은 게 안 좋은 게 많이 와요. 근데 마감으로는 이 반품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따지자면은 그때 제가 사입을 안 했더라면은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왜냐면은 지금의 데코된 시장은 정말 레드오션이 됐기 때문에 10원 뛰기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정말 중요하게 돼 버렸습니다. 우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스톱팜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데코된 체험 공방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스톱팜 매출은 많이 빠졌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빠졌는데 반대로 지금 공방 매출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공방도 지금 중국에서 물건을 저희가 수입하다가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방 가격이 2019 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짜장면 뭐 4,000원 하던 시절에 지금 뭐 6-7,000원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공방 가격은 그대로다 보니까 경쟁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있어서 한쪽이 좀 안 되더라도 한쪽이 좀 뒷받침되는 좀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스톱함을 하게 되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